네, 그럼 기준금리 인상 신호 이 조정인 기자와 함께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조 기자, 지금까지 발언들을 보면 금리를 올리긴 올릴 것 같은데 과연 이게 언제가 될까요? 네, 시장이 오늘 이주열 총재의 발언에 주목한 건 바로 기준금리 인상 시기를 주목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지난 2017년과 18년에도 비슷한 선례가 있었는데요. 당시에도 이 총재는 창립 기념사에서 금리 인상을 시사했고 두 번 다 5개월 뒤인 11월에 기준금리를 올렸습니다. 그럼 이번에도 11월쯤으로 예상하면 되는 겁니까? 네, 성장률 추세와 물가 상승률 등을 보면 올릴 수 있는 상황은 무르익고 있습니다. 네. 다만 올해는 코로나19라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변수가 있죠. 이 총재도 코로나19 전개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해서 과거의 예처럼 꼭 올해 안에 금리를 올릴지는 단정지어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근데 금리를 올린다고 해도 한 번에 이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되돌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네, 코로나19 직전에 기준금리가 연 1.25%였는데 네. 지금은 0.5%까지 낮아졌습니다. 경제 상황이 급격히 안 좋다 보니까 짧은 시간에 금리를 내리는 이른바 빅컷을 했는데요. 금리를 올릴 때는 아기 걸음마 하듯 천천히 여유를 두고 올릴 가능성이 큽니다. 조금씩. 네. 근데 우리 금리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미국 상황은 지금 어떤가요? 네, 미국 5월 소비자 물가가 1년 전보다 5% 올라서 13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네. 다만 미국에서는 인플레이션 우려가 일시적이라는 정서가 아직 우세한데요. 미국도 경기 회복이 빨라지고 있는 만큼 금리 인상 시기에 대한 고민이 갈수록 커질 겁니다. 네. 그리고 아무래도 걱정되는 건 금리가 올랐을 때 가계에 미치는 영향이거든요. 네. 지난달 말 기준 전체 가계부채 가운데 은행권에서 빌린 돈만 1,024조 원입니다. 이 금리가 1% 오르면 이자만 11조 8천억 원이 늘어나고요. 네. 특히 최근 큰 타격을 받은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이자로 5조 2천억 원을 더 내야 한다는 조사도 있습니다. 네. 그만큼 사회 전체에 부담이 될 거고 그래서 한국은행이 미리 대비해라 이렇게 경고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당분간 돈을 더 풀겠다고 하지 않나요? 네, 경기가 좋아지고 있기는 하지만 코로나19 이전 수준은 아니고요. 고용 상황도 회복이 되려면 긴축 정책은 아직은 시기상조다 이런 판단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여당을 중심으로 전 국민 재난지원금까지 거론되고 있는데요. 다만 이렇게 되면 소비를 촉진하고 물가가 따라서 오르게 되면서 기준금리 인상 시기를 더 앞당기게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조정인 기자 잘 들었습니다.